안녕하세요. 김팀장 채권 추심 상담소 소장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30날 토요일 지금 밤 11시 41분입니다. 우리 애기가 좀 일찍 잡니다. 자고 저도 김팀장 또 보통 좀 일찍 잠자리 들고 보통 한 새벽 3시 늦어도 뭐 4시쯤에 일어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거든요. 좀 한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근데 오늘은 좀 늦게 지금 잠자리에 들었고요. 우리 애기가 내일 10월의 마지막 날 강화도 캠핑 가는 날이라서 굉장히 들떠있는 마음에 지금까지 놀다가 방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 팀장도 지금 촬영할 시간도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마감하고 일한다고 좀 중간에 엄청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채권 추심 업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김 팀장 채권 추심 상담소 우리 일상에 있는 공간인데 일적인 부분으로 제가 촬영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저번 주에는 조금 한 가지 좀 특이한 거 제가 매주 김 팀장이 매주 특이한 채권 추심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일정의 부분 영상에 올리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는 좀 한 가지 특이한 거는 김 팀장이 그 채무자 법인 채무자 그 공장에 유체동산을 압류해 놨는데 이 유체동산을 압류해 놓은 유체동산을 아예 물건을 다른 곳으로 다 넘겨버리고 잠적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 팀장이 또 오늘 간단하게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강화도 우리 저기 식구들하고 저 캠핑 가서 뭐 오늘 저기 장도 보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사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이렇게 캠핑하는 모습 또 간단히 촬영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일적인 부분으로서 채무자 유체동산에 압류를 해놓았는데 경매도 하기 전에 채무자가 유체동산 물건을 이전시켰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죠? 김 팀장은 채권 추심 실무적인 부분에서 말합니다. 뭐 이론적인 부분보다 실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험. 그래서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그 제목을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체동산 물건을 건드리면은 형사고소로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했고 고소인은 우리 채권자 적고 그리고 주소 적고 그리고 피고소인도 성명 주소 뭐 이렇게 개인이면은 주민등록번호 적고 연락처 적고 고소 취지는 피고소인을 그러니까 우리 채무자를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로 고소하니 처벌해 주세요. 관할 경찰서 고소합니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땡땡땡 재직 당시에 우리 물건을 사용을 했는데 원만한 해결을 요청해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2020년 몇 월 며칠로 유체동산 압류를 했고 압류한 근거는 지급명령, 재산 뭐 여러 가지 유체동산 압류조서. 그래서 이제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경매 진행 중에 우리가 물건한 그게 지금 현재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소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고소를 지금 했고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영상 촬영하는 특이한 거는 김 팀장이 또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저기 그 추심 팀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물건이 채권자 물건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또 가만히 있을 김 팀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제가 녹차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김 팀장이 찾아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다른 공장 지역에 물건을 가지고 간 걸 찾아냈고요. 그래서 그 물건을 추적해서 다시 그 물건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합니다. 예, 경매 신청을 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우리가 경매를 신청했는 그곳에 점유하는 사람이 본인이 정당한 점유자니까 물건을 건드리지 말라고. 우리 채무자는 아예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물건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별정직 공무원 집행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공무원들은 정당한 점유자하고 자기가 매수를 했다고 제3채무자 얘기하니까 경매 치하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김 팀장이 채권자한테 적시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형사고소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 공무상 비위표시 무효죄를 접수를 하고 다시 강제집행 우리가 이제 강제집행 신청하는 안에 보면은 강제집행 진행에 관한 신청서 안에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압류물 우리가 그 압류물을 압류한 물건에 감정하는 신청서가 있고 두 번째는 경매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가 있고 세 번째는 경매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내가 그 경매 날짜에 못 가니까 연기해달라는 게 있고 네 번째는 압류물 점검 신청서 그러니까 내 물건이 압류된 물건이 잘 있는지 그리고 주소 보정 신청서 주소를 보정을 한다는 신청서 보통 채권자 채무자가 하고 채무자가 만약에 압류 물건을 뺐으면 또 주소 보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이사를 갔는데 물건을 가지고 주소 보정 신청을 내지 않으면 공무상 비위표시 무효죄에 해당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압류 물건 장소 이전 신청서 그런 이제 우리가 압류된 물건을 물건이 이제 장소를 이전했다는 신청 그런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지금 김 팀장이 물건을 확인해서 갔는데 제3자가 선의 취재를 했다니까 공무상 비밀표시를 신청을 하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집행관한테 이 제3자가 착실히 취득했다는 걸 집행관님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제3자가 정당에 점유하겠다는 명함까지 받고 실제 이 사람이 매수자라는 것을 그 집행관이 직접 기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자는 본인이 만약에 채무자가 짜고 한 것 같으면 이 사람도 같이 처벌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사고소를 하고 다시 압류물 점검 신청서를 다시 냈습니다. 예, 압류물 점검 신청서를 다시 내고 그 장소에 김 팀장이 파악한 곳에 점검 신청을 내고 별정직 공무원 집행관이 가서 점검 신청을 두 번째 하러 가면서 형사고소한 부분까지 이제 제3자한테 고지를 하네. 그때서야 제3자가 뭐 실제적으로 자기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이 물건은 채무자께 맞으니까 그냥 경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에 그 물건을 경매하러 갔을 때는 제3자가 자기가 선의의 취득이기 때문에 자기 물건에 손을 대지 마시오 한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경찰서에 공무상 비위표시 무효죄를 고소를 하면서 압류물 점검 신청서를 압류물을 다시 점검하는 거로 다시 내면서 제3자한테 재차 확인을 하니까 그때서야 고소를 하고 나니까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 팀장이 다시 경매기일 지정 신청서를 다시 냈습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은행에 보통 거기 이제 집행관 사무실 내면은 서류를 받아서 은행 가서 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바쁘시면은 집행관 사무실 직접 전화해가 채권자 누구라 해가지고 별정직 공무원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 글로 바르면 굳이 은행 안 가셔도 됩니다. 그죠? 송달 영수증 이런 게 발급 받아서 은행 가고 법원에 직접 가서 해야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 팀장 채권 출신 상담소 영상을 보는 분들은 직접 가서 법원에 가서 은행에 가서 납부하지 마시고요. 전화상으로 해도 충분하니까 설명하시고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 계좌번호로 다 넣으시면 됩니다. 대표 집행관이 있고 또 집행관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집행관 사무실 일하는 여직원들도 공무원이 아닙니다. 예, 공무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거기 계좌로 입금하면은 예,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이거 한 가지 팁입니다. 김 팀장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항상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예, 한 가지 팁이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그래서 지금 김 팀장이 그 경매 기일 지정 신청서를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우리 채권자 그 해서 다시 신청을 지금 해놨고요.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법 진행하는 걸 다 이제 법무사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이렇게 경매 신청서 내놨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고소, 공무상 비표시 무효죄를 우리 채무자를 형사고소 해놨죠. 근데 그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압류하는 물건들을 경매에 이제 낙찰받아가지고 감정가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이제 가져가면 되고, 그리고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자 대표, 법인 회사고 법인 대표, 그리고 실제 대표까지 판결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형사고소를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도 궁금하고. 그래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채권자는 손 놓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공무상 비표시 무효죄라고 형사고소할 수 있다는 부분, 그죠? 예,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오늘 또 김 팀장이 간단하게 촬영합니다. 그래, 팁 한 가지 말씀드렸죠. 바쁘신 분들은 직접 만약에 내가 물건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압류물 점검 신청을 할 때 직접 법원에 가지 마시고 채권자 누구라고 이야기하시고 별정직 공무원 즉 집행관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면 안 가셔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별정직 공무원 집행관들이 돈을 쓰고 남는 돈은 몇만 원이라도 꼭 전화하셔가지고 찾으셔야 됩니다. 뭐 5만 원 남는데 10만 원 남는데 돈이 남거든요. 그러면 꼭 당사자가 확인하셔가지고 그 돈을 회수해 가십시오. 놔두지 마시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김 팀장이 이번 주하고 저번 주가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중요 영상들이 실은 제가 김 팀장이 채권 회수하면서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또 제 영상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요거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김 팀장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1억 이하의 채권을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김 팀장 채권 추심 상담소 제 유튜브를 보고 많은 분들이 메일로도 연락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대표번호 연락 주시고 김 팀장한테 좀 본인 채권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실은 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고 제가 직접 저는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추심을 다 해주는 사람입니다. 전국 추심 팀장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이렇게 제가 김 팀장이 선별해서 하고, 그리고 제 유튜브 구독자들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채무자 조사비를 받지 않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점이 있고, 또 김 팀장이 20년 가까이 채권 추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뢰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 김 팀장의 신의도 또 많이 또 다른 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녹화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김 팀장이 유튜브를 하고 지금 구독자 제가 500명이 넘었는데 참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이렇게 이런 가분한 사랑에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 이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제 시청자들의 사랑을 제가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번 연말 2021년 가기 전에 김 팀장 채권 추심 상담소 우리 모임을 제가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예, 제가 김 팀장의 모든 일체 비용을 제가 부담할 거니까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편안하게 김 팀장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김 팀장 채권사 구독자고 첫째,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예, 제가 하여튼 뭐 편안하게 연락 한번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김 팀장이 항상 녹화할 때는 편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금액 뭐 그런 것 저 다 예외입니다. 예, 팀장님 구독자입니다 하시고 편안하게 상담 받으십시오. 그래서 김 팀장이 상담을 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올려드릴 수 있고요. 또 본인 채권을 굳이 원하신다면 제가 계약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단 김 팀장이 상담해서 실제적으로 계약을 해서
채무자 조사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거의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실익이 없다는 거는 김 팀장 판단하에 저는 종결 칩니다. 예, 제가 판단해. 계약 기간이 1년이더라도 김 팀장 판단에 종결 치니까 참조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 간단하게 정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 김 팀장이 제일 좋아하는 그 계절이 10월달입니다. 봄도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그 가을 냄새, 낙엽 밟는 소리, 낙엽 타는 냄새, 그리고 옛날에 어릴 때 촌에서 그 추석 때 그런 추석의 냄새 하면서 그 찌짐이 굽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찌짐 굽는다 그러거든요. 경상도. 그 찌짐이 그 굽는 그 아주 그 고소한 냄새, 이 가을 냄새와 같이 이렇게 응축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런 10월에, 내일이 10월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2021년, 우리 애기가 4살 10월입니다. 예, 김팀장이 언제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지천명, 이제 내년 되면 지천명입니다. 그죠? 지금 40대 마지막인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정말, 김팀장이 정말 멋지고 화려하게 여러 가지 좋은, 뭐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참, 이렇게 다 이렇게 말로서 못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참,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면은, 그죠? 예. 앞으로는 진짜 덤으로 사는 인생 같고, 그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10월의 마지막 가을을 이제 저 강화도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 캠핑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좀 1박 하면서, 식구들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지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거울없는 영상도 제가 이렇게 가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팀장 채권 준비 상담소,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 저녁에 촬영을 끝냅니다. 예, 지금 토요일 날 11시 57분에 이제 곧 날짜가 바뀝니다. 자, 오늘도 너무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김 팀장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잘한다. 오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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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당겨. 손으로 당겨. 그렇지. 그렇지. 성공.